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건축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독립을 갖다가 이제 했는데 15년을 갖다가 그 안에 있었으니 뭐 내건축이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방황하고 할 때 여러 사람들, 특히 사상 그룹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같이 그룹 활동을 하면서 서로 디베이트하고 논쟁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서로의 어떤 각자의 정체성을 갖다 확립해 나갈 때 저 사람은 내가 뭐가 다른가를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살았던 환경이 다르다. 어릴 때 내가 살았던 환경을 내가 이제 다시 유추하고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보니까 난 어릴 때 굉장히 칼빈주의적 교육을 많이 받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뭐 어릴 때 절제, 건박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듣고 또 내가 어릴 때는 신학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으니까 그런 어떤 신학적 훈련 등등 같은 게 이제 나와서 이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내 몸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고 이제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또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신이 뭐 굉장히 지배하는 시대니까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도 그게 아주 유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유효하고 내한테도 굉장히 아주 적합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내 아니면 가지고 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까지 느낄 정도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확신이 됩니다. 한옥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기념이 되는 것 같아서요. 한옥의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전통을 의식하지 않고 작업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의식을 해본다면 한옥을 구성하는 어떤 부분들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우리 존재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존재를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건축 설계의 내용이고 한옥이 그렇게 형성되어 왔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존재해 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니까 뭐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관해서 이게 들어가 보면 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떤 양식적 틀 문제에서만 생각하면은 이것은 뭐 박제밖에 되지 못하고 박제밖에 되지 못하는 끄집어서 뭘 한다 그러면 그냥 취미고 호사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생명력도 없고 그냥 단편적이고 파편밖에 안 되니까 또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존재 양식에 관한 문제니까 그 존재 양식이 한옥이 이 지금이 와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갖다가 따지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존재 양식이 어떻게 되는 이런 문제도 따져야 되겠죠. 이게 더 요긴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 한옥 하는데 그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올드 스타일이냐, 그러니까 코리안 스타일이냐, 아니면 이건 집 모양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등등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정리를 해놓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한옥이라고 하는 게 대개들 귀화집이죠. 귀화집, 옛날집이지. 그걸 한옥이라고 정의해 놓으면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틀려지겠죠. 사람들마다. 나는 만약 그게 한옥이다. 이러면은 그 이야기만, 옛날 이야기만 자꾸 해야 돼. 스스로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 나는 한옥이라는 문제가 그냥 건축이라고 하는 건 그 공간의 구조에 관한, 공간 구조에 관한 문제니까 그 형태의 양식에 관한 문제가 별로 땅코 아니니까 한옥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편되고 진화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한옥이죠. 지금 짓는 집은 현대적
형태의 현대적 형태의 양식으로 짓는 집은 한옥이 아닌가? 그건 어떻게 불러야 되나? 그건 어떻게 불러야 돼? 근데 내가 설계한 수백 땅, 이건 어떻게 불러야 되나? 이건 한옥이 아닌가? 양옥인가? 그렇게 부르나? 양옥은 저 서양에 있는 집이잖아. 어떻게 불리게 바라세요? 그거 한옥이죠. 네. 근데 그것도 한옥이죠. 스케일이나 그런 것도 보면은 그도 이게 굉장히 친밀성을 느낀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옥이라는 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료와 문법에 관련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무, 흙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둥, 도 이런 것들이 목구조에서 만나서 기와와 만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걸 한옥이라 한다. 예, 그게 아까 손흥민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폭이 아주 좁긴 하지만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옥을 정의를 했다.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렇게 정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는데 그 한옥의 정의를 갖다 내가 어떻게 정의한지를 갖다 자신이 내는지 모르지만 이게 국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법이겠지. 네. 결국법하고 양식적 문제라고 그러면은 그 형태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만 한옥이라고 그러면 공간 구조가 굉장히 서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이렇게 지으니까 한옥인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같은 건축물, 저기 한옥인가? 봉건 사이비 바로코식 봉건주의적 건축이 한옥인가?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대집법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간 문제를 갖다가 다루지 않았으면은 공간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결부시켜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닌 것이고, 내가 언제나 어디 가서나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축에 관한 정의는 이제 그 서양식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양은 건축물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 건축물과 건축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존할 것은 그 건물이 아니라 공간이 보존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궁궐이나 사찰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중창을 통해서 변해해 나가는데 그 변해간 이유가 그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변해가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화재로 이제 등록되는 옛날 건축물들 보면 굉장히 서양식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을 만드는 원리나 원칙 근본적인 질서를 보면은 그 공간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는데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한단 말이지. 건물은 색깔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기둥도 바뀔 수도 있고 다 이제 바뀌어져 나가는데 어떤 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건물로 이루어지는 공간 자체가 더 중요하단 말이지. 공간을 보존해야 이거는 보존 안 하고 이 건물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남대문을 국보기로 한다. 남대문 국보기로가 될 수도 없다고. 남대문으로 지나가는 경로 이게 이제 국보기로가 되는 거지. 공간 과정이 국보가 되는데 남대문을 국보기로 해서 남대문을 국보기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는 국본지라고 어긋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우리가 건축을 갖다 만드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다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그 건물이 이루는 공간 영역을 문화재로 인정을 해야 되지 건물 자체가 문화재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서양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 찾아뵈면서 어떤 양식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게 어떤 스케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한국 가져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어떤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왠지 선생님 때는 그 스케일에 선생님 몸에 이거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적 스케일이 그 스케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좀 한국은 건축 자체가 이게 땅에서 솟아서 여러 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이 건물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든
경관과의 관계의 설정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높은 것, 낮은 것도 다 경관을 통해서 정하잖아요. 뭐 처마 높이든 지붕 높이든 뭐 이게 기둥 간격이든 이런 전부 다 주변의 관계 속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건축이라는 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윤리의 건축이 이제 우리의 한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수라고 하는 게 윤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2000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미학보다는 윤리를 이런 제목으로 베니스 비엔날레를 개최하면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미학을 갖다가 포기를 해버렸다고. 더 이상 미학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거거든. 미학이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의 존재 방식이거든. 윤리는 내 스스로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이 있어야 윤리가 설정되니까 남하고 나하고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선조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절대 자기 스스로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한 바가 없어요. 남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이게 윤리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세기에 이제 완전히 그냥 우리가 다른 가치에 전도가 되면서 이것들가 잊어먹었죠. 근데 세상 사람은 다시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에 관한 거고, 윤리에 관한 거고, 이게 스케일에 관한 거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스케일이 뭐 어떤 일정 단위로 무슨 뭐 휴먼 스케일이 된다, 이건 뭐 손에 맞는 스케일이 된다, 이거는 또 다른, 이거는 또 이게 너무너무 편협한 거고, 너무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좋지가 않고, 우리 스케일 항상 이거는 뭐 신축적인, 아주 플렉시블하고, 그리고 그 관계에 의해서 설정되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엄청난 스케일 갖고 있는 공간이 있죠. 바닥도 종묘 같은 거. 119m의 그 뭐 엄청난 넓은 그 공간. 이걸 뭐 휴먼 스케일이라고 그래? 그건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종묘 스케일이 뭐 굉장히 이상하다든가 이러나 뭐 기가 막히게 아름답잖아요. 스케일 자체도.